유문석 1번 광전효과인데, 자, 금속판 A의 단색광 P를 비추었더니 광전자가 방출되었다. 즉 광전효과가 일어났다 이거죠. 광전효과가 일어난다의 여부는 누가 결정하냐? F 또는 람다, 빛의 진동수 파장이 결정한다. 얘들 둘이가 결국은 빛의 광자 한 개의 에너지를 결정한다, 맞지? 하F 또는 람다분의 하씨로 표현할 수 있는 요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뭐를 넘어서야지? 금속의 이람수, 금속에 속박되어 있는 전자를 빼내는데 필요한 최소 에너지, 요 에너지를 넘어서야 광전 효과가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빛의 세기, 이 I는 광자의 개수를 담당한다 했어, 맞지? 그래서 광전 효과는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다 했으니까, 세기가 셀수록 세기가 세진다고 해서 그 에너지가 약하면 그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죠. 일단 단색광 P는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F가 좀 작구나 또는 람다 크구나. 단색광 Q는 A에서 광전자를 뽑아냈네. 그럼 광전효과가 일어났으니까 금속의 이람수를 넘어섰다 이거죠. 그럼 기억, 진동수를 비교하라 했으니까 P가 Q보다 작다, 맞죠? 니은, P의 세기를 증가시켜도 방출되지 않는다 해야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광전자가 방출되는 것은 빛의 입자성. 빛의 입자성을 증명하는 실험 중에 하나가 광전효과다, 맞지? 그 다음에 밑에 저기 유형 적용 1-1번. 자, 단색광 세기가 시간에 따라서 계속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단색광의 진동수는 증가했다가 감소하고 있다,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니까 광전류는 0초에서 8초까지 흐르다가 8초 이후에 흐르지 않았다. 자, 그럼 8초가 커트라인인데 광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는 결국 광전효과. 그러면 광전효과가 8초 이후에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가 보니까 8초일 때 빛의 진동수가 EF0네. 그러면 EF0보다 빛의 진동수가 크면 일어났고 작으면 일어나지 않았다. 이 EF0가 요게 F0를 쓰고 있네. 그냥 한계 진동수다 이거죠. 그리고 그 한계 진동수랑 플랑크 상수를 곱하면 이게 한계 진동수만큼의 에너지가 될 거니까 금속의 이람수가 되겠네요. 오케이. 그럼 기니디 보면 기억, A의 문턱 진동수는 F0이다가 EF0다. 틀렸고. 니은, 광전류는 2초일 때가 6초일 때보다 적게 흐른다. 광전류가 흐르긴 흐르는데 흐르는 양에 대해서 묻고 있으면 흐르는 양은 나오는 전자의 세기, 광전자의 요 수를 묻는 거니까 단색광 세기를 말한다, 그렇지? 자, 그러면 2초랑 6초 비교하면 2초일 때 세기랑 6초일 때 세기는 점점 커졌으니까 더 크다, 맞지? 그러면 광자의 개수가 많다는 거니까 전자가 많이 튀어나온다. 광전 효과가 일어난다는 전자에서 그래서 2초일 때 6초보다 작게 흐른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3초일 때와 7초일 때.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의 에너지에서 이람수를 빼고 남은 걸 다 가지고 나온다면 최대 운동 에너지 이렇게 결정한다 했어, 맞지? 그러면 빛의 진동수가 클수록 최대 운동 에너지 크다 이거지. 그럼 3초, 7초 비교해 보면 3초일 때 3.5 F0고 7초일 때 2.5 F0. 그럼 3초일 때가 더 크다, 맞죠? 그래서 답은 2D. 유무석 2번. 자, 그림에서 일정한 세기의 단색광 X가 A와 B 경계면에서 경계면의 O점에 세타로 입사했다. 자, 세타로 입사했더니 세타의 각도로 똑같이 반사에 가는 놈이 있고 굴절에서 가는 놈이 있고, 굴절에서 가는 거는 P한테, 반사에서 가는 거는 Q한테 이렇게 갔네요. 자, 그랬더니 PQ랑 세타로 입사시켰을 때 둘 다 방출되었다. 그러면 단색광 X가 이 PQ에 각각 그 이람수보다는 에너지가 크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2세타로 넣어줬더니 각도는 입사각을 크게 넣어줬더니 방출이 안 되는 상황이 생겼다 이거지. 자, 빛이 가면 방출이 되는 빛이기 때문에 단색광 그 정도 세다 이거죠. 그러면 빛이 아예 안 갔다 이 소리야. 그러면 P 쪽은 지금 이 매질 A 쪽에 있다, 맞죠? 그러면 P 쪽으로 빛이 아예 안 갔다는 거는 전반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사에서 모조리 모든 빛이 다 Q로 가면서 방출시키고 있다 이 소리죠. 그럼 기니디 보면 입사각이 세타일 때 굴절각은 반사각보다 크다. 지금 굴절각이 더 커지는 상황이지. 이게 전반사가 가능했으니까 밀한 데서 소환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우리 배웠지? 그래서 굴절각이 더 크다, 맞고. 그 다음 니은, Q에서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는 세타각이 입사각이 2세타일 때가 세타일보다 많다.
2세트 할 때는 전반사 했잖아. 그러면 빛이 모조리 Q한테 당한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그 빛의 세기가 크겠지. 그러면 그 나오는 광자의 수가 많겠다. 그러면 2세트 할 때가 세트 할 때보다 많다. 맞고. 그 다음에 디귿 A와 B로 광섬유를 만든다면 갑자기 광섬유 요게 이제 이어지는 단어이기 때문이야. 뭐 기억은 해오고 있어야지. 매질 B가 미란 매질이니까 광섬유에서 코어 역할을 해야 한다. 코어는 매질 B를 사용한다. 맞죠? 길이 다 맞네. 다음. 자, 3번 도난 경보기. 자, 도난 경보기도 광전 효과를 이용한 장치인데, 자, 우리 도난 경보기 보면 뭐 빛이 쫙 쐬지고 있잖아, 맞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 이런 걸 이용한다, 그자. 자, 빛이 가면 광전 효과가 일어난다, 이거지. 자, 광전 효과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 광전 효과로 인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 전류가 흐르는 솔레노이드가 자석 역할을 한다, 맞지? 자, 그러면서 이 금속 막대를 잡아당기면서 얘가 스위치가 작용해서 울리지 않도록, 부저가 울리지 않도록 금속 막대를 잡아당겨주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도둑이 들어와서 이 빛이 가는 경로를 누가 막았다. 그러면 빛이 가는데 얘 요 금속판에 빛이 도달을 못한다, 맞지? 그럼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고 전류가 안 흐르니까 얘가 자석이 안 되고, 그러면 자석이 안 되니까 당길 수가 없으니까 얘가 여기 붙어버린다, 이거지. 용철, 뭐 탄성력 이런 거 이용하면 되겠네. 잡아당기도록. 그러면 스위치가 작동하면서 부저가 울린다 이 소리죠. 그래서 한마디로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못하게 해버리면 부저가 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기니 D. 자외선의 세기가 증가하면 그 전자석에 의한 자기력도 강해진다. 자외선의 세기가 증가하면 광전 효과는 일어난다 했으니까 광전자가 많이 튀어나오고 광전류가 많이 흐르고 전류가 많이 흐르면 전자석은 강해지고 맞네요. 그 다음에 니은 자외선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광전관 내의 금속의 이람수보다 크니까 광전 효과가 일어났죠. 맞다. 그 다음에 디귿 자외선 대신 F0보다 작은 진동수의 빛을 광전관에 비추면 F0보다 작은 빛인데 F0가 여기 금속의 한계 진동수다, 맞지? 그러면 이 빛은 비춰도 그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네.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으면 부저가 울린다 했으니까 울린다, 맞죠? 그래서 답은 기니 D. 자, 유무수 4번. 검정기를 이용해서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거죠. 자, 빛의 종류 A를 비추니까 금속판의 P에는 변화가 없다. 자, 변화가 없다는 말은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자가 튀어나가고 그 극성을 가지게 되고 이런 게 일어나지 않았다 이거지. 그래서 변화 없으면 얘는 일단 A 빛은 금속판 P한테서 광전 효과를 일으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자, A가 Q에 비추니까 벌어졌네. 벌어진다는 거는 일단 Q 비추면 전자가 튀어나갑니다. 광전 효과가 일어났다는 소리죠. 전자가 튀어나갔으니까 위에 금속판이 플러스 부호를 띄게 될 거고, 자, 금속바까지 전하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플러스가 금속판에만 있는 게 아니고 금속박에도 있을 거기 때문에 금속박이 멀어질 거다 이거죠. 그래서 금속박이 벌어지는 요 상황이 광전 효과가 일어났다. 그럼 우리가 이제 비교하는 게 같은 빛을 쐈는데 P에는 안 일어나고 Q에서 일어났네. 아, 이람수가 P가 좀 제법 크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빛의 종류를 B로 바꿨더니 PQ에서 다 일어났다. 아, 그러면 PQ 전부보다 다 B는 에너지가 크다. 그러면 A보다는 B가 에너지가 더 큰 빛이구나. 기니 D 가봅시다. 진동수는 B가 더 커야지. 에너지가 큰 게 진동수가 크다. 맞고. 문턱 진동수는 나오기 어려운 게 P 금속판이 나오기 어렵다. 더 크다. 맞고. 자, 나에서 A를 오래 비추면 벌어지게 할 수 있다. 자, 오래 비춘다고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 했어, 맞지? 광전 효과는 비출 때 그 빛의 진동수랑 그 파장에 의해서 이미 결정이 난다 했어요. 그래서 틀렸다. 답은 기니. 자, 유연분석 5번. 자,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단색광 여러 가지 써가면서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게 만약에 A라는 빛은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2였어. 자, 근데 요 W 금속판의 이함수가 2야. 그러면 A를 비추면 광전효과가 일어나겠지. 그 다음에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2에서 빛의 에너지에서 금속의 이함수 빼고 이만큼 가지고 나올 수 있을 거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 A라는 빛과 B라는 빛을 같이 썼어. 같이 썼더니
이때 나오는 금속에서 그 금속에 나온 전자가 E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튀어나왔다 이거죠. 그러면 B의 에너지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 자, 일단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는 전자 하나하나를 튀어나오게 하는 거는 광자가 둘이 합쳐서 뭔가 힘을 합쳐서나 아니면 분산돼서 튀어나오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라 항상 1대1 돼요. 그러면 이 전자도 이 B나 A에 속해 있는 광자 한 개가 얘를 튀어나오게 하는 1대1 대응으로 튀어나왔다 이거죠. 그러면 금속의 이람수가 E니까 이 전자를 튀어나오게 하기 위해서 광자가 에너지가 얼마 필요하냐? 3E가 필요하다 이거지. 근데 그 주인공은 A는 아니거든. A는 2E짜리라 했고, 그러면 B가 3E짜리가 되면서 이렇게 쏜다고 합이 5이다 하면 안 되고 2랑 3위가 각각 전자를 튀어나오게 한다 이거지. 그러면 최대 운동 에너지를 뭐 최대란 말을 붙이면 좀 그런데 A로 인해서 가지고 나오는 운동의 중에서 최대값은 E겠지. 그 다음에 B 때문에 가지고 나오는 게 2. 그러면 2인 놈도 있고 2인 놈도 있고 이렇게 골고루 튀어나온다 이거죠. 근데 이 전체에서 최대를 따지면 누구다? 2고 이거의 주인공은 누구다? B다 이거죠. 그러면 기니디 보면 기억은 보자. 자, A와 B 비쳤을 때 광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가 이제로. 자, 우리 선택권이 있어요. A, B 둘 다 이제로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는 못 나오게 하고 그 광전 효과를 못 일으키고 하나만 이제로 튀어나오게 할 수도 있고. 자, 그렇다 이거지. 자, 그다음에 B와 C를 쓰니까 이제로 튀어나왔다. 자, 그러면 이 이제로의 주인공은 B는 아니란 거야. 왜냐하면 B가 2제로의 주인공이었으면 위를 갔을 때 B가 또 있기 때문에 최대 운동에너지가 2제로 돼야 돼요. 그러면 B가 아니고 C가 2제로의 주인공이구나. 자, 그러면 밑에서도 C가 2제로의 주인공인 거야. 자, A는 2제로보다 만약에 큰 그 최대 운동에너지 가지고 나오게 할 수 있었다면 이미 첫 번째 줄에서 최대 운동에너지가 2제로는 아니었겠지. 그러면 여기서도 2제로다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억은 320다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단색광의 진동수는 C가 B보다 크다. 자, 아무래도 두 번째 상황에서 보니까 B와 C를 비췄을 때 2제로 주인공이 C네. 그러면 C가 에너지가 B보다 더 크다. 맞고. 그 다음에 D는 금속판의 문턱 한계 진동수는 C의 진동수보다 크다. 한계 진동수가 C의 진동수보다 컸으면 C도 안 나와야지. 2제로로 주인공은 나왔잖아. 그러면 진동수는 C보다는 작다 돼야죠. 틀렸다. 그럼 답은 니은. 자, 그 다음에 6번. 자, 6번에서는 단색광 세기랑 진동수네요. 자, F0 한계 진동수가 여기 있어. 그러면 한계 진동수보다 기본적으로 큰 진동수의 빛을 비춰야 광전 효과가 일어나니까 광전 효과는 BCD를 비췄을 때 일어나고 A를 비췄을 때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광전 효과가 일어난다 여부는 결정이 됐고, 자, 이 광전 효과가 일어나는 빛 중에서 요 두 빛은 세기가 동일하다 맞지? 그러면 똑같은 개수의 전자가 튀어나와서 광전류를 똑같이 흐르게 할 거다 이거지. 근데 B빛은 세기가 세네. 그러면 전자가 많이 튀어나올 거고 전류의 세기도 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거죠. 그럼 기니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는 A를 비출 때가 D를 비출 때보다 크다. 광전자의 수는 세기가 결정하니까 A를 비출 때보다 D를 비출 때는 작죠. D가 세기는 더 작으니까. 그러면 틀렸고. 니은. 이거 잘못 풀었네. 그러니까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니까 광전자는 광전 효과가 일어난 뒤에 광전 효과가 일어난 전자의 수거든. 그러면 A는 어차피 안 일어나잖아. 그러면 A를 비출 때가 D를 비출 때보다 크다 했으니까 크다 했네. 그러면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광전관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B를 비출 때와 C를 비출 때가 같다. 자, B, C 비교하란다. 그럼 광전관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일단 일어났으니까 B 세기가 더 클수록 전류가 많이 흐른다. 같다 했으니까 틀렸네. 그 다음에 D는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D를 비출 때가 가장 크다. 진동수가 가장 클 때가 크다. 맞죠? 그래서 답은 D는. 분석 7번은 최대 운동 에너지와 진동수 그래프다 맞지? 그러면 일단 최대 운동 에너지 이 K 최대는 얘가 Y 값이다 맞지? 우리가 비춘 빛의 에너지에서 마이너스 2람수라 했고 이 빛의 금속의 2람수는 그 한계 진동수만큼의 에너지가 금속의 2람수의 뜻이니까 HF-HF0 이렇게 쓸 수 있다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래프에서 요게 X축입니다. 그러면 Y는 HX-HF0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그러면
요 앞에 붙어 있는 얘가 기울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하 F0가 요 마이너스 W가 이람수 그 Y절편. 그렇게 그래프 그린 게 오른쪽 그래프와 같다 이거죠. 자, 그러면 1번 W는 금속의 A의 이람수이다. 맞고. 광자의 개수가 많아지면 F0의 값이 떨어진다. 광자의 개수와 F0 에너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틀렸고. 그 다음에 가는 진동수 F인 광자 한 개에 가지는 에너지다. 자, 여기를 축으로 잡으면 그래프가 Y는 HX 그래프가 된다. 맞지? 그 Y축으로 Y방향으로 평이동시키기 전이니까. 그러면 어떤 임의의 F일 때 요 값은 전부 다 HF 가지게 될 거다. 그럼 광자 한 개가 가지는 에너지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진동수가 클수록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가 크다. 맞고. F0보다 작은 빛을 비추면 방출되지 못한다. 맞고.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에 유형적은 7-1번. 자, 7-1번은 이제 그 하F 대신에 우리가 최대 운동 에너지를 F 말고 람다분의 하시로 표현한 거지. 이것도 빛의 에너지로 표현하는 방법이었다. 맞지? 여기서 마이너스 이람수만큼 내려주면 된다. 이거죠. 또 이람수는 한개 파장으로 표현해 보면 얘는 람다 제로분의 하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했어요. 자, 그러면 요 그림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요런 반비례 그래프가 람다분의 하시 그래프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람다분의 하시 그래프를 요 이람수만큼 평행이동 시켜서 마이너스 y 방향으로 내린 게 A, B 그래프 되겠지. 그럼 누굴 더 많이 내렸냐? A를 더 많이 내렸다. 그럼 A가 B보다는 이람수가 더 크구나. 자, 근데 이제 요 2람다랑 4람다를 살펴보니까 2람다, 4람다 한 개 파장이 A가 B의 절반이네. 파장이 절반이라는 거는 에너지가 두 배라는 거니까 A의 이람수가 EW라면 B의 이람수는 우리가 W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이거지.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E1, E2는 무슨 뜻이냐? 자, 람다라는 빛을 공통으로 쏴줬다 맞죠? 그랬더니 나오는 에너지가 A에서는 E1, B에서는 E2 최대 운동에너지 가지고 나왔다 이거죠. 자, 그러면 람다만큼의 에너지를 다 비교하는 거야. 자, 어차피 빛의 파장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2람다, 4람다. 자, 빛의 파장이 람다일 때, 2람다일 때, 4람다일 때 에너지는 결국 얘가 4이고 얘가 2이고 얘가 2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거에 이제 반비례하니까.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람다짜리 빛을 쏜 거예요. 그러면 4이짜리 에너지를 쏜 거예요. 금속판 AB한테. 4이라는 에너지를 가지는 빛을. 자, 근데 금속판 A 같은 경우는 이람수가 2야. 그러면 나오는 게 얼마겠어? 2 나오겠지. 자, 근데 금속판 B는 이람수가 한 개 파장이 4람다기 때문에 이람수가 2예요. 그럼 이람수가 2니까 나오는 거는 전자가 3위를 최대로 가지고 나올 거다 이거지. 오케이. 요게 각각이 지금 E1이고 얘가 E2다. 자, 그러면 기니디 보면 기억.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는 A가 B보다 크다. A가 B보다 2배 컸죠. 맞고. 그 다음에 니은. 이온과 E2의 B는 3대4가 아니고 2대3이었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빛의 진동수가 3람다분의 C일 때. 자, 어차피 진동수의 표현 방법은 파장분의 속도잖아. 맞지? 그러면 3람다분의 C가 진동수인 빛이라는 게 결국 이 빛은 파장이 얼마나 거야? 3람다짜리 파장이다 이거지. 자, 이 3람다짜리 빛을 비췄을 때 A에서 광전자가 방출되는 의미 있는 거야. A는 한 개 파장이 2람다다 맞지? 그러면 2람다 이하의 빛을 비춰야 방출되기 때문에 3람다 빛은 방출되지 않는다. 맞죠? 그래서 답은 기D. 문서 8번 보니까 금속판 AB가 AB의 진동수 F1, F2짜리 빛을 단색광을 비췄을 때 최대 운동이 나타났다. 자, 실험 1에서 보니까 A 금속판의 단색광 진동수 F1 그랬더니 2제로 A랑 F2 2제로. 그러면 이렇게 비교를 하면 우리가 A 같은 금속판에 F1 빛과 F2 빛을 쐈을 때 F2 빛이 그 2제로만큼 더 큰 운동인지 가지고 나왔다 이거죠. 그러면 하 F1보다 하 F2가 더 큰데 얼마만큼 더 크냐? 이렇게 적으면 별로다. 그치? 하 F1보다 하 F2는 2제로만큼
더 큰 빛이 에너지의 빛이다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A랑 B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교합시다. 1번 실험과 1번 실험 아니네. 1번 실험 말고 2번 실험과 4번 실험을 비교하자. 자, 2, 4번 실험 비교하면 금속판은 A에서 B로 바뀌었는데 빛은 안 바뀌었다 맞지? 자, 그렇게 통제해놓고 비교해보니까 에너지가 이제로 더 많이 나왔네. 자, 에너지가 더 많이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금속의 이람수가 작다는 얘기지. 그러면 A의 금속의 이람수가 B의 금속의 이람수보다 이제로만큼 더 큰 에너지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3번 실험에서도 보면 B는 요 1번 실험이랑 비교하면 되겠네요. 자, 1번 실험보다 B로 바꿨으니까 이제로만큼 더 큰 에너지 가지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얘는 또 첫 번째 실험보다 이제로만큼 더 많으니까 이제로 가지고 나오겠다 이거지. 그러면 철수 영의 민수 봅시다. 철수. 자, 철수가 표현하는 방식이 진동수분의 이제로다 맞죠? 요거는 플랑크 상수를 표현하는 방식 똑같다 맞죠? 자, 그러면 이제 F만 잘 맞춰주면 돼. 자, 이제로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F2-F1이 맞냐 이거지. 그 F2인 진동수의 빛의 에너지가 F1보다 이제로부터 컸으니까 F2-F1은 이제로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맞죠? 그러면 요거 철수는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0이 표의 가에 들어갈 값은 이제로다 맞고. 그 다음 민수. 실험 1에서 단색광의 세기를 2배. 일단은 단색광 세기 2배 했을 때 뭐를 건드노? 최대 운동에지 건드노 맞지? 단색광의 세기는 광자의 개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나오는 광전자의 에너지를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다 이거지. 그러면 변함이 없어야 돼. 틀렸다. 답은 철수 0이. 자, 그 다음에 9번. 자, 다른 금속판 XY. XY에 각각 F, EF인 빛을 쐈더니 자, X에 이렇게 비교를 하면 빛 AB를 X 동일한 금속판에 쐈다 맞죠? 근데 차이가 720, 320, 420 차이 나네. A보다 B가 그래서 HFA보다 F가 나와 있네. 그러면 HF보다 그 EHF가 B의 에너지가 420만큼 더 큰 에너지구나 알 수 있네요. 그러면 얘가 820짜리 에너지고 얘가 420짜리 에너지다 볼 수 있네. 다 나왔네. 그러면 X 금속의 이람수는 2제로짜리다.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비교를 하면 요거는 이제 금속을 비교할 수 있겠네요. Y에서는 2제로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Y 금속의 이람수는 2제로구나.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것도 2제로 빼고 튀어나오니까 620 튀어나오겠네요. 그러면 기니디 기억은 720보다 작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광전 효과가 일어나는 빛의 최소 진동수는 x가 y보다 크다. 자, 최소 진동수는 일단 그 광전 효과가 일어나는 최소 진동수 물었으니까 이거는 문턱 진동수다 맞지? 문턱 진동수는 금속의 이람수가 클수록 크니까 x가 y보다 작아야지. 절반밖에 안 된다. 틀렸고. 그 다음에 A와 B를 X에 함께 비췄을 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의 에너지는 자, A, B를 함께 비춘다. 그러면 둘이 더해서 12제로 이러면 안 된다 했어. 맞지? 여전히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이 B가 결정하겠죠. 720. 720다 해야죠. 틀렸다. 답은 기억. 윤문석 10번은 콤프턴 산란 실험. 대표적으로 광전 효과랑 더불어서 빛의 입자성을 증명하는 실험이다 이거죠. 자, 그냥 이렇게 일단 뭐 자세하게 배우는 단어는 아니라서 그 실험은 아니라서 자, X선을 발생시켜서 흑연판에 쐈습니다. 자, 흑연판에 쐈더니 흑연 속의 전자에 의해서 이 X선이 산란되었다. 꺾였다 이거죠. 자, 그래서 얘가 파동보다는 입자성이 가깝다 이거예요. 파동성으로는 얘 꺾이는 이 상황을 설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플랑크 상수 하, 그 다음에 광속 C를 사용해서 X선 광자의 운동량은 자, 광자 한 개의 운동량은 우리가 람다분의 하 이렇게 했어요. 요거는 우리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여기서 나왔어. 이 제곱이 총 에너지의 제곱은 PC의 제곱과 MC 제곱의 합이다 이거지. 자, 근데 광자의 경우에는 이 정지 질량이 0이기 때문에 E를 PC로 쓸 수 있다. 근데 E는 광자의 한 개의 에너지는 람다분의 하시로 쓸 수 있다 했거든. 그러면 람다분의 하시와 PC가 같은 거니까 P는 람다분의 하로 표현할 수 있고 여기서 똑같은 식으로 물질파 파장은 뒤에서 하죠. P분의 하, 운동량분의 하로 쓸 수 있다.
자, 관자 한 개 운동량은 이렇게 됐다 이거죠. 그러면 에너지는 거기에 C를 곱한 람다 제로분의 하시다. 그러면 람다 제로분의 하시인 거 다 찾고. 자, 그 다음에 충돌 후 산란된 X선의 파장은 일단 충돌시키고 전자를 튀어나오게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줬지. 에너지를 줬기 때문에 얘는 에너지가 좀 더 작아졌다. 에너지가 작아지면 파장은 길어진다. 그래서 길어진다가 일단 답이고. 자, 그 다음에 얘는 D것을 가진다는 X선은 빛의 입자성을 증명하는 실험이다. 그래서 답은 1번. 자, 유무석 11번. 그림은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에 접합시켜놓고 빛을 비췄고. 자, 그 다음에 태양전지, LED. 자, 태양전지가 건전지 역할을 할 건데, 자, 접합면에 보면 N형 반도체 쪽은 플러스로, P형 반도체 쪽은 마이너스로 접합면이 부호를 띄고 있다. 자, 그래서 양공은 P형 반도체 쪽으로, 전자는 N형 반도체 쪽으로 이제 빨려 들어갈 거다. 그러면 얘들이 이런 식의 건전지 역할을 할 거다 이거죠. 자, 근데 이제 이런 건전지와 연결되어 있는 LED가 불이 들어왔네, 빛이 들어왔네. 그럼 켜졌다. 순방향 전압이 걸렸다 이거죠. 기니 D 보면 기억. X는 N형 반도체에 맞고, 그 다음에 A는 A 단자 여기 있네. 마이너스 단자죠. 틀렸고. 그 다음에 D가 LED에서 빛이 방출될 때 태양전지의 내부에서 P형 반도체의 양공은 Pn 접합면. 자, 그 LED가 아니고 태양전지라 했으니까 양공과 자유전자가 접합면으로 모이는 게 아니고 양쪽으로 가서 건전지 역할을 한다 했죠. 맞지? 그러면 접합면으로 이동한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답은 기억. 그 다음에 유무석 12번. 자, 빛을 비췄는데 파란색 필터, 초록색 필터, 빨간색 필터. 자, 각각의 이런 필터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CCD 전화 결합소자 요 CCD를 하진 않았다, 그치? 요것을 좀 살펴보면, 자, 결국은 이런 색깔 필터들은 이 색깔 필터에 맞는 빛만 허용을 해서 들어가게 해줍니다. 나머지는 그런다 이거지. 여기서 파란색 필터는 파란색 빛이 통과해서 들어옵니다. 자, 그랬더니 파란색 필터가 통과해서 들어와서 얘가 광전 효과가 일어나면서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접합면에 이런 식으로 A가 만들어졌다 이거지. 근데 이 A가 N형 반도체 쪽으로 끌려오는 거 보니까 얘는 일단 전자. 근데 광전 효과로 일어난 전자. 그럼 광전자다 이거죠. 자, 근데 그 초록색 필터랑 빨간색 필터를 비교해 보니까 초록색 필터에는 일단 아무것도 안 생겼고 빨간색 필터에서는 그래도 조금 두 개 생겼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예상할 수 있는 게 초록색 필터는 자, 둘 중 하나라. 빛이 들어왔는데 광전 효과가 안 일어났거나 아니면 빛이 들어오지 아예 들어오지 않았거나. 근데 문제는 같은 광다이오드에 빨간색 빛이 들어왔을 때 일어나 버렸거든. 빨간색 빛이 일어난다면 당연히 그거보다 에너지가 더 큰 초록색 빛도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근데 안 일어났다 하는 거 보니까 아예 빛이 없었다. 그러면 이 지금 쏘아주는 빛에는 초록색 빛이 없다 이겁니다. 초록색 빛은 없는 상황이다. 자, 빨간색 빛을 들어와서 일으켰는데 몇 개 들었어요? 두 개 나왔네. 그러면 세기가 파란색 빛이 좀 더 세기가 강한 빛이다 이거지. 기니 D, A는 광전자이다 맞고. 예, 빛에는 초록색 빛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 틀렸고. 그 다음에 D가 색 필터를 통과한 빛의 세기는 빨간색 필터를 통과한 빛이 파란색 필터보다는 작다 돼야죠. 틀렸다. 답은 기억. 1번. 그냥 기억. 분석 13번도 CCD와 관련된 문제인데, 자, CCD가 이제 이런 이제 아주 작은 픽셀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하나하나의 픽셀은 위에 일단은 아까 우리가 봤듯이 필터가 하나 있고, 자, 이 필터를 통과해서 이제 빛들이 들어오겠지. 우리가 이제 필터를 씌워주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여기에 들어오는 빛이 빨간색 빛인지 파란색 빛인지 또 초록색 빛인지 이런 걸 RGB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이 필터를 걸어주는 거고. 자, 필터를 통과해서 빛이 들어왔어. 자, 빛이 들어오면 일단은 광전 효과가 일어나면서 자, A 쪽에 이제 빛이 들어왔다. 자, 빛이 들어와서 광전 효과가 일어나서 전자가 모였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인식해? 여기 만약에 빨간색 필터를 씌워놨다면 빨간색 빛이 이 칸으로 들어왔구나. 그럼 우리는 이 칸을 빨간색으로 색칠을 하는 거지. 그러면 실제로 빨간색 빛이 들어온 걸 표현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전자의 개수, 지금은 5개인데 1개일 수도 있고 뭐 10개일 수도 있고. 자, 이 전자의 개수 가지고 뭐를 판단하겠어요? 빨간색 빛이 좀 더 밝게 들어왔다, 어둡게 들어왔다. 밝고 어두움을 이 전자의 개수로 표현하면 되겠다, 맞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자를 여기서 바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이동시키는 방식이 전압을 걸어주면서 이동을 합니다. 자, 먼저 여기에 플러스 V라는 전압을 걸어주면서 이 전자를 여기에 모아 놓는다. 자, 그 다음에 요 옆에 플러스 V라는 전압을 걸면서 이 모여있는 전자를 어느 정도 배분을 먼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0으로 끕니다. 그러면 이 전자까지 마저 이쪽으로 갈 수 있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이 전자들을 쭉쭉쭉 옮기면서 저쪽 편에 뭐가 있냐면 이 전자의 개수를 감지할 수 있는 어떤 감지 장치가 있다 이거죠. 그 장치까지 계속 이동을 시킨다. 오케이. 그러면 기니디 보면 기억 전화 결합 소자 CCD는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한다. 빛 신호가 들어왔죠. 이 빛 신호를 이제 디스플레이로 표현하기 위해서 광전자 개수 전기 신호로 변환한다. 맞죠? 그다음에 니은 전화 결합 소자 CCD에 입사하는 빛의 파장이 클수록 전자의 개수는 일단 빛의 파장 진동수는 개수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뭐를 결정하는 거야?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유무를 결정하는 거지. 그래서 개수를 결정하는 거는 빛의 세기다. 그래서 틀렸다. 그 다음에 디귿 기억 과정에서 A, B 지금 상황이 플러스 V 걸고 0이었다가 이쪽에 이제 플러스 V 걸어주면서 양쪽으로 배분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끄면서 이쪽으로 한쪽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전화를 옮기는 상황이다. 그렇지? 그래서 플러스 AB에 가까 플러스 V가 걸린다. 맞죠? 그래서 답은 기D. 4번 입자 세입자 A, B, C의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 나타냈다. 자, 일단 물질파 파장식이 더불어 물질파식은 P분의 하 mv분의 하 또는 P 고 2m분의 P제곱을 2K로 운동에너지로 대신 쓸 수 있으니까 루트 2m 2K로 운동량을 바꿀 수 있죠. 분의 하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했다 그자. 자, 지금은 운동량 P, mv와 운동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 잘 나와 있네요. 자, 여기를 통해서 기억 물질파의 파장. 자, 파장 람다는 편하게 구할 수 있어. 람다랑 P가 정확하게 반비례 관계다 이거지. 그러면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운동량이 1대 2대 2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파장은 반대로 2대 1대 1이다 이거죠. 그래서 C의 파장은 A가 C의 2배이다 했으니까 맞죠. 자, 그다음 니은 질량 물었네. 자, 질량은 우리가 이제 운동량과 운동에너지에서 바로 구합시다. 자, 운동량과 운동에너지에서 어차피 2분의 1은 B에서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속도를 한 번 더 곱한 게 운동에너지다 이거죠. 자, 그러면 질량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원했다 맞죠? 그럼 질량에 대한 정보는 운동량 제곱을 해서 운동 에너지로 나오면 여기에 질량에 대한 정보가 있겠네. 그러면 제곱을 해서 1대 2대 2니까 운동량 제곱은 1대 4대 4겠다 맞지?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1대 4대 1이니까 나누어 주면 자, 질량은 1대 1대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A와 B가 서로 같다 맞고. 자, 그 다음에 속력은 B가 C의 2배이다. 자, 속력은 속력도 마찬가지. 여기서 바로 가면 되겠네. 질량이 1대 1대 4인데 운동량은 1대 2대 2다. 자, 그러면 질량과 속도를 곱해서 여기 운동량 나오는데 운동량이 1대 2대 2가 돼야 되니까 속도는 1대 2대 2분의 1이다. 여기서 가면 되겠네. 그러면 4대 2대 1이다. 지금은 B가 C의 몇 배냐 물었으니까 4배 돼야 돼. 틀렸다. 그럼 답은 기니. 자, 그 다음에 14-1번도 자, 질량 그 다음에 물질파 파장 이렇게 나와있네. 자, 물질파 파장에서 바로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운동량은 역수비. 그러면 1대 2니까 운동량은 2대 1. 자, 운동량이 2대 1인데 질량이 4대 1이네. 그러면 속도는 질량이나 속도 곱해서 2대 1이 돼야 되니까 1대 2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여기 이제 P에다가 운동량에다가 V를 한 번 더 곱한 결과가 운동 에너지다 맞지? 그럼 운동 에너지는 지금 동일하네. 1대 1이다 이거지. 오케이. 그럼 기니디 보면 기억 운동 에너지 같고 속력은 A가 B보다 작죠.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운동량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이것도 틀렸네. 그래서 답은 기억. 자, 유무수 15번. 15번 보니까 힘을 줘서 힘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네. 그러면 요 넓이는 요 힘이 한 1이다 맞지?
자, 지금 비교를 D일 때랑 그 다음에 ED일 때, D일 때 한번, ED일 때 한번. 우리가 쉽게 바로 가져갈 수 있는 건 운동 에너지. D일 때는 운동 에너지를 요만큼 가져갔네요. 그러면 그걸 E라고 하지. 자, ED일 때는 추가로 2분의 2라는 면적, 2를 더 받았기 때문에 2분의 3이가 될 거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D일 때랑 ED일 때가 2대 3이다. 여기서 출발하면 되겠네요. 자, 물질파 파장. 파장을 잘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운동량이었지. 자, 운동 에너지가 2대 3이라는 건 V는 어차피 질량이 같은 입자니까 루트 2대 루트 3이다 볼 수 있고, 자, 질량 어차피 같기 때문에 P도 루트 2대 루트 3이다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반대로 람다는 루트 3대 루트 2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그러면 루트 3대 루트 2.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 보면 밑에는 FT 그래프다 맞지? FT 그래프는 요 자체가 충격량. 그러면 T초까지는 요 세모늘 뭐 요걸로 I라고 치면 I 받았다. 그 다음에 T에서 ET까지 추가로 EI라는 충격량을 더 받으니까 얘는 운동량이 3I가 될 거다. 그러면 운동량은 T일 때와 ET일 때 운동량의 B는 1대 3이다 이거죠. 자, 운동량 B가 1대 3이기 때문에 람다는 바로 나온다. 역수비다. 3대 1. 그래서 람다 B는 3대 1이다. 질량이 다른 입자 A, B 비교한다. 자, 이렇게 비교해 보면 지금 뭐 그래프 나와 있는 대로 이런 식으로 딱 비교해 보면 여기와 여기는 파장이 똑같은 상황이다 맞지? 파장이 동일하면 운동량도 동일합니다. 파장에 의해서 운동량이 딱 P는 람다 분의 하 이렇게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러면 운동량이 두 입자가 동일한 상황이야. 자, 근데 X축이 속력인데 속력을 보니까 이 B 입자보다 A 입자가 속력이 더 빨라. 그 말은 A가 속력이 더 빠른데 운동량은 같다. 질량은 B가 더 크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자, 이렇게 비교를 하면, 자, 속도가 지금 같은 상황, 속력이 같은 상황인데 A랑 B의 람다가 B가 더 작다 맞지? 자, B가 더 작다는 소리는 람다가 작으면 운동량은 더 크다는 소리니까 B가 A보다 운동량이 크다. 속력이 같은데 B가 A보다 운동량이 크네. 질량이 B가 A보다 크구나. 이렇게 가면 된다 이거지. 그럼 기니 D 기억. 입자의 속력이 V일 때 질량은 A가 B보다 작다. A가 B보다 작았죠. 맞고. 니은 물질파의 파장이 람다 제로일 때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B가 빠졌네. 자, 일단은 파장이 람다 제로일 때라고 했으니까 파장을 동일하게 맞췄어. 그러면 운동량은 같다 돼야지. 틀렸고. 그 다음에 D가 물질파의 파장이 람다 제로로 동일할 때 운동량이 동일할 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운동량이 같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A와 B가 서로 같다. 자, P 동일할 때 지금 B가 질량이 더 크잖아. 그러면 속력은 A가 더 크다 이거죠. 그러면 P에다가 속력을 한 번 더 곱한 게 운동 에너지니까 운동 에너지는 A와 B가 같은 게 아니고 A가 더 크다 돼야지. 그래서 틀렸다. 자, 다음 16-1번 보니까 더브로이 물질파 파장이랑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식이네. 자, 얘들 둘의 B가 이렇게 정해져 있대. 자, 그러면 A 입자, B 입자 한번 가보지 뭐. 준 대로 자, 파장은 지금 A는 3람다 제로일 때 줬고 B는 람다 제로일 때 줬어요. 자, A랑 B가 3대 1이다. 그럼 여기서 바로 나오는 게 운동량은 1대 3일 거다. 이렇게 바로 갈 수 있겠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지금 상태가 A가 2제로고 B가 2제로. 그럼 B가 2배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1대 2다. 이거죠. 자, 그러면 P에다가 운동량에다가 V를 한 번 더 곱한 게 운동 에너지가 있으니까 운동 V는 3대 1 하면 1대 1이 되니까 3대 2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속력이 3대 2고 그 다음에 질량은 자, 질량과 속력을 곱해서 요 P가 되었잖아. 그러면 2대 3이 되면 그러니까 2대 9가 되면 되겠네요. 그러면 1대 3이 되겠네요. 그럼 기니디 보면 기억. 입자의 운동량의 크기가 클수록 더불어의 물질파 파장은 작아진다. 맞고. 운동량과 반비례. MA, MB의 B는 2대 9. 맞고. 자, B의 운동 에너지가 E0일 때 더블의 물질파 파장은 루트 2 람다 제로이다. 자, E0일 때 보니까 자, B의 운동 에너지가 E0네. 그러면 A랑 B 비교하면 되겠네. 자, 같은 운동 에너지일 때 그러니까 B의 운동 에너지가 E0 요대로 가자. E0일 때 람다 제로네.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E0가 되면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배 됐다. 맞지?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배가 되려면 요 어차피 같은 입자니까 질량은 동일할 거니까 속력이 루트 2분의 1배. 그럼 운동량이 루트 2분의 1배 된다 이거지. 그러면 운동량이 원래 거에 루트 2분의 1p가 되면 반대로 람다 제로는 루트 2배 된다. 그래서 루트 2 람다 제로다. 맞죠? 그래서 답은 기니 D. 17번. 자, 17번은 Y축이 보니까 더브로이 물질파 파장. 광전자의 물질파 파장의 최소값. 파장이 최소란 거는 광전자가 지금 운동에너지가 최대인 상황. 즉 우리가 이제 광전 효과에서 그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운동에너지가 최대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다 이거지. 자, A 그래프를 보면 A 그래프가 일단은 F0 진동수가 F0보다 작을 때는 전혀 튀어나오지 않는 모습이었다가 F0 이후부터 이제 람다가 무한대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다 맞지? 그러면 자, 그 금속에다가 빛을 쬐는데 빛이 이제 HF0 문턱 진동수를 살짝 넘어서부터 전자가 아주 작은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다. 에너지가 아주 작다는 거는 람다가 아주 크다는 소리죠. 그래서 무한대에서부터 내려와서 점점 에너지가 커질 거니까 람다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면 지금 요 F0는 A의 문턱 진동수다 보면 되겠고. 자, 그러면 요 점을 살펴보면 A에다가 얼마를 썼어요? EF0를 썼네. EF0를 썼으니까 HF0 이기고 나와서 에너지가 HF0다 맞지? 요 HF0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최대로 가지고 나오는 전자가 띄고 있는 물질파 파장이 람다2. 람다2의 의미는 요때 에너지가 HF0다 이런 의미네요. 자, 그랬더니 자, B도 마찬가지. B는 한계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가 EF0다 맞지? 자, 근데 F0인 빛을 쐈더니 F인 빛을 쐈더니 여기 람다2가 나오네요. 그러면 람다2가 나오기 위해서는 최대 운동 에너지가 HF0가 돼야 되니까 HF0가 돼서 나오려면 F는 EF0 이겨내고 나와야 되니까 3F0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요점의 의미는 3F0를 썼는데 요게 A 그래프다 맞죠? A는 한계 진동수, 문턱 진동수가 F0다. 그러면 요만큼의 에너지를 EHF0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최대로 나올 거다. 그때 물질법 파장이 람다1이네. 그러면 람다1은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EF0일 때, 즉 에너지가 몇 배? 2배일 때. 자, 어차피 같은 전자기 때문에 질량이 똑같을 거니까 운동 에너지가 1대2라는 말은 속도는 1대 루트 2라는 말이고, 이게 곧 운동량이 1대 루트 2란 말이고, 그러면 물질 파장 람다는 루트 2대 1일 거다. 그래서 람다1과 람다2는 루트 2대 1이다. 자, 그 다음에 밑에 17-1번 보니까 자, 단색광 A, B를 금속판 P에 써서 광전자 튀어나오게 했네요. 자, A만 비춘 경우랑 A, B를 같이 비춘 경우 비교한대. 자, A만 비추면 P에서 물질파 파장의 최소값의 의미는 최대 운동 에너지. 그래서 최대 운동 에너지 가지고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물질파 파장이 람다 제로. Q에 비추니까 방출되지 않았다. 그러면 일단은 Q가 좀 나오기 어렵네. 이 함수가 더 크다. 자, A만 비춘 경우 그렇고, 그 다음에 A와 B를 함께 비춘 경우에는 여기가 람다 제로네. 자, 그러면 요 주인공은 B겠지. A를 비췄을 때는 안 나왔으니까. 자, B가 나오게 했을 거고 그때가 람다 제로네. 그러면 Q에서 B는 그만큼 이제 더 크다. 자, 그러면 기억은 일단 기억은 요 금속판 P니까, 자, P는 일단 나오긴 나올 거야. 지금 여기가 방출되지 않았다만 나왔기 때문에 제대로 된 비교가 안 된다 맞지? 그러면 나오긴 나올 거고 에너지 당연히 더 크게 나올 거니까 람다 제로보다는 짧은 애가 나오겠네. 그렇게만 비교할 수 있겠다 맞지? 기니 D 보면 기억 진동수는 B가 A보다 크다. B를 비추니까 Q에서도 방출됐지. B가 A보다 크다 에너지가. 니은 한계 진동수 문턱 진동수는 이람수가 큰 P가 Q보다 크다 했으니까 틀렸네. 그 다음에 기억은 람다 제로보다 작다 맞죠? 그래서 답은 기디. 8번 유형은 그 데이비슨 거머 실험이다 맞지? 데이비슨 거머 실험은 그 입자의 파동성을 나타내는 실험이다. 자, 그럼 입자의 파동성은 데이비슨 거머든 저 뒤에 이제 뭐 그 원형 무늬 X선 회절과 같은 무늬를 뭐 전자선에서 관측되었다 이런 게 전부 다 간섭이야 간섭. 자,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자, 우리가 빛에서는 보강 간섭을 밝은 무늬로 설명했잖아. 빛이 보강 간섭을 하면 밝은 무늬. 근데 이제 입자의 그 파동성에서 보강 간섭을 하면 얘는 밝은 무늬가 있는 곳 존재.
존재할 확률이 높다 이거지. 그러면 존재할 확률이 높으니까 뭔가 많은 개수가 관측이 된다 이 소리죠. 데이비슨 거머도 실험도 그걸 이용하는 거지. 자, 전자검출기가 이렇게 90도 상황에서 계속 움직이는데 얘가 세타에 대해서 어떻게 관측되는지 관측을 했다 이거지. 우리가 이제 입자를 그냥 입자로만 본다면 굳이 특정 세타에서 많이 관측될 이유가 없는데 실제로 검색을 해보니까 특정 세타 지금 50도 남았지. 50도에서 전자가 훨씬 많은 개수가 관측이 되더라. 그럼 요거는 이제 전자의 입자의 파동성으로 어떻게 설명하냐? 아, 전자를 파동으로 보고 그 파동이 뭐했다, 보완간섭했다 이렇게 설명한다 이거지. 그러면 기니디 보면 기억 전자의 입자성, 전자의 입자성은 따로 증명을 할 필요가 없어 사실. 틀렸고 니은 세타는 50도일 때 검출되는 전자의 물질파는 보완간섭 조건을 만족한다. 그래서 많이 보였다. 그 다음에 디귿 입사하는 전자의 속력과 관계없이 자 50도 방향에서 보완간섭을 했다 하는 거는 이 전자의 물질파 파장 람다 때문에 계속 나는 거다. 그렇지? 그러면 람다가 달라지면 50도라는 각도는 달라질 거예요. 자 근데 입사하는 전자의 속력이 달라지면 V가 달라지면 P가 달라지고 P가 달라지면 그거의 역수관계 람다도 변한다 맞지? 그러면 람다가 달라질 거니까 그 보완간섭을 하는 각도인 50도도 충분히 달라진다 이거죠. 그래서 최대다 하면 틀렸죠. 답은 니은. 그 다음에 20번. 자 전자현미경이다 맞지? 뭔가 시로를 두고 자기 렌즈를 이용해서 잘 제어를 해가지고 전자총 쏴서 쭉 이제 시로를 투과했다 맞지? 그리고 그 투과한 전자의 모습을 보면서 영상을 관측하는 게 투과 전자현미경. 그 다음에 주사 전자현미경은 전자선 써가지고 얘가 어떤 시료에 맞고 튕겨나온 놈을 관측한다. 이게 주사 전자현미경. 이렇게 특징은 일단 투과는 2D, 그 다음에 주사 전자현미경은 3D 영상 관측 가능하다. 그것도 이제 주사 전자현미경의 장점이 되겠지. 근데 이제 단점은 투과 전자현미경이 좀 더 작은 놈을 분해능이 좋다 이거죠. 작은 애를 더 잘 볼 수 있다. 주사 전자현미경보다. 그래서 전자가 더 많이 가속이 됐겠죠. 투과 전자현미경이. 전자를 가속을 시키면 시킬수록 P가 커지고 속도가 커지면 P가 커지고 P가 커지면 람다가 줄어든다. 그러면 파장이 짧아져야 회전을 잘 안 하고 그러면서 분해능이 좋아진다. 요걸 이용한 게 전자현미경이다. 알겠죠? 광학현미경보다. 그러면 기니디 기억 자기 렌즈는 자기장을 이용해서 전자선을 제어한다. 맞습니다. 니은 투과 전자현미경 관찰하는 시료는 얇게 만들어야 된다. 투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시료가 두꺼우면 두꺼운 두께 때문에 우리가 보고 싶은 걸 제대로 못 본다 이거지. 아주 얇게 만들어야 된다. 맞고. 그다음에 디귿 주사 전자현미경으로는 3D 관측가 가능하다. 맞죠? 그래서 기니디 다 맞네요. 20-1번 보니까 이제 또 투과 주사 전자현미경 기니디 바로 고쳐. 기억 전자현미경은 자기장에 의해 전자의 진행 경로를 휘게 한다. 이게 자기 렌즈의 원리도 맞지? 맞고. 그 다음에 니은 투과 전자현미경에서 전자의 속력이 느릴수록 빠를수록 분해능이 좋다. 틀렸죠. 디귿 주사 전자현미경으로 생물 시료를 관측할 때 전기 전도도가 좋은 물질로 코팅해야 한다. 왜냐하면 전자를 튀어나온 전자를 확인할 건데 전자가 쌓이다 보면 여기 시료에 점점 쌓이게 된다 맞지? 전자가 쌓이면 같은 마이너스인 전자가 오는 걸 방해하니까 제대로 관측이 안 된다. 그래서 전자가 쌓이지 않도록 전기 전도도가 좋은 물질로 코팅을 한다 했어요. 맞다 이거지. 그래서 답은 기디. 그 다음에 20-2번 보니까 자 가나는 각각 광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으로 동일한 시로 같은 비율로 관측한 것이다. 자 관측했을 때 뭐 딱 봐도 잘 관측된 게 나다 맞지? 그러면 가는 광학, 나는 전자현미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가를 얻기 위해 사용된 빛의 파장은 람다1이고 나를 얻기 위해 사용된 전자의 물질파 파장을 람다2다. 자 그러면 람다1보다 람다2가 크면 안 썼겠지 맞지? 람다가 작으니까 분해능이 좋아서 쓰는 게 전자현미경이다. 요 빛의 파장은 지금 가시광선이지. 그 다음에 그때 속력이 V. 자 기니디 가보자. 기억 람다1은 람다2보다 크다. 맞고. 니은 나는 투과 전자현미경을 관측한 상이다. 얘는 지금 3D로 보이잖아. 그러면 주사 전자현미죠.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전자의 속력이 2분의 V면 물질파 파장은 4 람다2이다. 자 V를 2분의 1배하면 어차피 전자는 질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V를 2분의 1배하면 운동량이 2분의 1배 된다 이거지.
그러면 운동량이 2분의 1배 되면 그거랑 역수관계인 람다는 2배 된다. 그래서 4배 된다 했으니까 틀렸죠. 답은 기억.